제가 먼저 할까요? 예, 먼저 하세요. 예. 넷플릭스가 주가가 700불까지 갔었잖아요. 네, 네. 그게 지금 220불, 3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넷플릭스가 딱 보게 되면은 앞전에 1월 달에 시작 발표했을 때 시작 발표하고 나서 거의 20, 30%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20, 30%확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가입자 수가 축소가 되었고 실제 뭐 축소된 부분이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이제 공급을 중단하면서 축소되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넷플릭스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10%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막 공급을 하고 그 많은 시청자 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이익의 증가가 엄청나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거고 애플이 들어왔고 디즈니가 들어오고 경쟁이 너무 치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토종 OTT가 있듯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컨텐츠 자체는 고급의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그 부분에 투자는 많이 하는데 문제는 넷플릭스라는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산업이 10% 정도의 영업이익밖에 못 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구독자 수가 감소됐으니까 주가가 무너졌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속내용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성장주가 아니다가 돼버리니까 결국 주가가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미증시에서 얘기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번 주 미증시를 보게 되면 나스닥을 중심,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많이 빠졌지 S&P나 다우지수는 사실 덜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성장주가 예전처럼 성장주 대 이런 과정은 이제 한동안은 안 되는 장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보면 최근 이제 한 2년의 유동성 장세 속에서 보면 어떤 섹터든 1등주는 무조건 된다. 거기에 돈을 넣고 오래 투자하면 돈을 번다. 이 믿음이 사실 쌓은 탑이 결국 뭐 퍼수준 막 100배, 150배, 200배의 탑인데 그게 무너지는 과정들이 뭐 작년, 뭐 올해 계속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넷플릭스도 뭐 그런 요인이 많지 않나 보이는데 넷플릭스가 최근 보면 뭐 실적 발표에 있어서는 구독자가 처음으로 감소한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든 지금 전쟁 중인데 그걸 뭐 결제할 수 없으니까 그 40만인가 그 숫자가 크다고는 하는데 근데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지갑이 퍽퍽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지갑이 퍽퍽해지니까 일단 먹는 거 줄 수는 없잖아요. 우선순위 있어가지고 먹는 거, 뭐 또 입는 거 기본적으로 쓸 돈은 써야 되고 이게 뭔가 같은 돈을 갖고도 이게 좀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이 퍽퍽해지니까 요건 대체제들이 또 있잖아요. 넷플릭스 꼭 이번에 저 결제 안 하고 저거 하면 그냥 뭐 다른 텔레비전 뭐지 아니면 뭐 무료로 또 제공하는 또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구글 플레이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뭐 등등. 그래서 이 좀 뭔가 구매 위축이 되는 단계, 이 스태그플레이션 뭐 등등 해갖고 구매 위축이 되는 단계들이 넷플릭스한테 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있고요. 최근 보면 또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주들도 이번 주는 좀 많이 좀 조정세가 나왔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내 엔터주.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이제 국내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는 쪽인데 앞서 이제 우리 강정훈 영역이 영업이익률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성장주들 중에서 이게 넷플릭스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구독자가 감소세로 전환이 좀 됐고,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들어오니까 디즈니라든지 중심으로 아치라든가 들어오니까 이미 또 구독자 감소 부분 자체는 많이 언급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죠. 20%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PBR이 거의 10배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미국의 기업들은 성장주 중에서 저는 성장주로 평가를 받을 만한 게 이익률이 높아요. 대체적으로. 엊그제 발표된 테슬라를 보시게 되게 되면 테슬라가 그 영업이익률이 무려 19%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완성차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4%, 5%밖에 안 돼요. 테슬라가 단기순이익을 4조 원 냈더라고요. 4조 원, 단기순이익을. 매출액이 25조 원인가요? 25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돈 따지면. 이게 영업이익률이 19%고 단기순이익이 25조 원 중에 4%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를 제가 작년 1분기 실적을 단순하게 비교했더니 PER이 올해 실적 기준에서 60배더라고요. 예컨대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PER 기준으로 따지면 올해 한 130, 40배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다른 여타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성장주들 구글 알파벳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우리나라
일단 뭐 네이버도 얘기도 할 것 같은데 네이버라든가 관련된 것들 비하면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 자본율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성장주들이 무늬만 성장주지 네이버라든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앞서 얘기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도 무늬만 성장주지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거든요. ROE가 높아야지 매출이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자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품이 안 끼는데 ROE 지표가 낮다 보니까 주가만 올라가면 PBR 지표는 쉽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버블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또 차원인 것 같고 그래서 넷플릭스는 약간 그 미국의 성장주 중에서도 약간 그렇던 외적인 상황이 아니겠는가. 다른 여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장주 내에서도 금리 인상 국면이기 때문에 차별하다. 실적이 따라주고 어느 정도 법이 아닌 주식들은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따라지면서 넷플릭스처럼 이게 역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옥석을 금리 인상 구간 쪽에서 가려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